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꿈에 대한 이해와 해설 두 번째 장으로 꿈을 왜 꾸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그 강의의 내용은 여기 있는 제가 쓴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이라는 책에서 주로 이제 핵심 내용을 뽑아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14년 4월 달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 페이지가 1810쪽에 이르는 좀 방대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갖다가 뽑아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왜 꾸게 되는가라는 그 얘기가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꿈이란 무엇인가, 또 이런 꿈을 왜 꾸게 되는가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 꿈은 다의적이라고 그랬죠. 꿈은 다의적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다의적 하면은 뜻이 여러 가지다. 여기 의자가 이 의자가 하면 안 돼. 언급을 빼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꿈은 왜 꾸게 되는가? 꿈은 다의적이다.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적에 꿈은 다의적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꾸는 꿈에도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 종류의 꿈이 있다. 꿈에도 여러 종류의 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왜 꾸게 되느냐? 근데 꿈이란 무엇인가 해서 꿈이라는 게 다의적으로 여러 가지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예지적인 꿈, 소망 표출의 꿈, 일깨움의 꿈, 여러 가지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의 종류에 따라서 꾸게 되는 원인이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꿈은 우리 영적인 정신 능력의 활동이다. 이렇게 한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처럼 우리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에서 빚어내는 그 활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정신 능력이 사람에 따라 어떻게 되죠? 사람에 따라 영적인 정신 능력의 능력이 다르겠죠. 사람에 따라서 정신 능력의 활동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신 능력의 활동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꿈은 영적인 정신 능력의 활동에서 빚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을 왜 꾸느냐? 이 전하는 중국에서 흔히 하는 얘기를 우리가 주사야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사야몽. 주사야몽은 뭐냐? 낮에 생각한 것을 밤에 꿈꾼다. 그러니까 꿈이란 왜 꾸느냐? 낮에 뭐에 대해 생각한 것이 밤에 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꿈을 왜 꾸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낮에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밤에 꿈으로 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정신이 감흥해서 꾼다. 요런 그 언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언급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선인이 왜 내가 그 꿈을 꿨느냐? 우리 정신세계가 감흥해서 즉 자신의 간절한 생각이나 이러한 그 미래 예지, 창의적 발견 이러한 것이 왜 우리가 예지적 꿈을 꾸느냐?
왜 창의적인 발견이나 발명을 하느냐, 이런 것이 어떠한 자신의 간절한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그것이 꿈으로 형상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첫 번째로는 꿈을 갖다가 꾸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로는 바로 요걸 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정신 능력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꿈을 꾼다. 이게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꿈을 왜 꾸느냐? 우리 영적인 정신 능력의 활동이다가 첫 번째가 되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말로 하자면은 두 번째로 이제 주사야몽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으로 낮에 생각한 것을 밤에 꿈꾼다. 또는 우리 선인이 얘기한 대로 정신이 감응해서 꾼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우리 정신이 감응돼서 꿈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지금 이제 하자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 신체 내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꿈을 꾸게 된다. 이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신체 내부나 외부, 신체 내부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꾼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이제 대충 네 가지를 좀 들었는데, 꿈을 왜 꾸게 되느냐? 여러 종류의 꿈이 있지만 다시 영적인 정신 능력의 활동에서 꿈이 이루어진다. 비슷한 얘기로 요거 정신의 감흥도 되겠고, 요거는 이제 낮에 생각한 것을 밤에 꿈꾼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체 내부의 자극에서 꿈을 꾼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그 꿈의 해석에서는 이제 꿈꾸는 거로 갖다가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외적인 감각 자극이다.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사례에 자고 있는 사람에게 이마에 성냥불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나중에 이 자고 있는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느냐 물어보니까, 야, 나는 그냥 그런 화형당하는 꿈 꿨다. 뜨거운 불 속에서 아주 나는 고통을 겪었어. 요게 이제 외부적인 자극이죠. 외부적인 자극에서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적인 주관적 감각 자극, 내적인 신체 자극. 여기 하나, 폐 질환자는 지식이나 갑갑함을 느끼는 꿈을 꾼다 그랬는데, 우리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틀림없어요. 꿈을 통해서 신체의 내부적 이상을 갖다가 우리 꿈을 통해서 꾼다. 폐가 안 좋은 사람은 뭔가 숨 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지식하거나 갑갑한 꿈을 자주 꿀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꾸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순수한 정신적 자극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낮에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신적 자극이 된다 그랬는데,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는 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참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꿈의 전개 양상별로 이제 다음 시간에 꿈의 다양한 전개 양상별로 살펴보면 우리가 꿈을 왜 꾸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좌절되고 억압된 욕망들이 무의식이라는 곳에 저장되었다가 잠을 자는 동안에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때는 검열을 거쳐 나타난다. 왜곡되게 억압하고 압축되고 검열을 거쳐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잠재적인 욕망이 꿈으로 표출된다. 근데 또 프로이트는 이걸 주로 성적인 그 측면에서
뭐 성충동이라든지 이런 게 꿈에 나타날 적에 좀 왜곡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트가 이러한 그 우리 인간의 내면의 잠재의식의 세계를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이걸 갖다가 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높이 평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대할 적에 서구의 어떤 논리에 경도돼서 꿈이라는 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꿈은 소망의 표출이야, 불안 심리가 표출된 거야, 요렇게만 볼 게 아니라 꿈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런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꿈에는 우리 인간의 정신 능력에 발휘되어지는 미래지적인 꿈의 세계, 이게 제가 중요하죠. 미래적인 꿈의 세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의 정신 능력의 발현에서 이루어지는 것, 또 꿈을 통해서 창조적인 사유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 발견이나 발명이나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좀 서구의 심리적인 입장에서는 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영적 능력이 발현된 꿈의 예지적 기능이나 창조적 사유의 기능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이트의 입장이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렇게 들어맞지가 않죠. 우리 민족은 태몽이라든지 로또 복권 당첨 이런 미래적 꿈 세계를 강조하는데 프로이트의 세계에서는 주로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는 운명론적인 어떠한 이런 우리 민족의 사유체계에는 좀 안 맞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외국의 프로이트 말고 그 칼 구스타프 융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 무의식의 집단 상징을 언급하고 있어요. 각 민족마다 어떠한 민족적인 원형 심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각 민족마다 민족적인 원형 심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차이가 나지만 왜 각 민족마다 뭐 어느 민족이 좀 다혈질이 많다든지 어느 민족은 좀 뭐 이렇게 좀 차분하다든지 이러한 민족적인 그 원형 심상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도 다른 민족에 달리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직관적인 세계, 어떠한 이제 이러한 영적인 정신 능력이 발현되는 이런 세계.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바로 이렇죠. 우리 민족이 좀 이렇게 보면 알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민족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꿈의 몽, 관상, 풍수, 사주, 성명학 등 이런 분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민족이 논리적 바탕의 기탕등보다는 직관의 세계, 영적인 정신세계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민족이 좀 뛰어난 능력을 갖다가 지니고 있다. 직관의 세계나 영적인 정신 능력에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6.25의 폐허 위에서 이렇게 오늘날 국가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어느 민족에 비해서 우리 민족이 교육열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물론 이 교육열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 유교에 뭐 어떤 공자, 맹자 이런 영향도 많이 있어서 우리 민족의 교육열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줄 정도입니다. 뭐 치맛바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민족이 이러한 교육열이 대단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스마트폰이다,
뭐 이러한 분야에서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하고 우리 민족의 영적인 정신세계하고 뭐 관련이 있느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 이런 창의적인 발견, 발명, 뭐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어떠한 뭐 TV다, 이런 쪽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적인 정신세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창의적인 발견, 발명을 할 수 있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영적인, 직감적인 세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창조적인 사유활동이 된 데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그 꿈속에서 시를 짓는 그 몽중시라고 있습니다. 몽중시. 근데 여러분이 아니 꿈속에서 뭐 시를 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선인들의 문집을 보면은 내가 꿈속에서 시를 졌다라고 몇백 편 이상이 나옵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전에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칼 구스타브 융이 언급하기는 각 민족마다 문화적 관습의 차이나 기질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 민족성이나 문화적 관습의 차이, 기질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서 꿈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여기에 대한 관점의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주로 이제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서구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면, 요건 서구의 심리죠. 서구에서는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예지적인 꿈의 세계, 요것을 갖다가 우리는 또 중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지적인 성격의 꿈, 또는 주변의 위험을 일깨워주는 꿈, 발견이나 발명하거나 시짓는 이런 창조적인 사유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꿈의 세계가 있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이트는 심리적인 측면의 꿈을 많이 언급합니다. 꿈은 소망의 표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민족에는 아니야. 꿈은 물론 소망의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꿈에 본 내 고향, 그 말이 왜 있습니까? 고향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꿈에 가봤다는 거잖아요. 꿈에 본 내 고향이란 말처럼 우리는 꿈에 이러한 꿈을 통해서 소망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외로 꿈에는 이런 예지적 성격의 꿈, 주변의 위험을 일깨워주는 꿈, 꿈속에서 발견이나 발명을 하거나 시를 짓는 창조적인 사회활동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신능력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뜻합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꿈꾸는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좀 정신력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왜 꾸느냐? 자신의 인간의 영적 능력인 정신활동이 뛰어난 사람은 꿈을 잘 꾸고, 반면에 이러한 정신능력의 활동이 좀 뒤떨어지는 사람은 꿈을 좀 잘 못 꿉니다. 그러나 꿈을 잘 못 꾸는 사람도 뭐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꿈을 꿔주기도 하고 직장 동료가 대신 꿈을 꿔주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꿈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꿈꾸는 능력에 대해서 다시 그 선인들의 예를 갖다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른 각도에서 아까 그 내부적 자극이라고 그랬는데
꿈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이렇게 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내 외부의 자극.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이제 이러한 다르게 나타나죠. 사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꿈을 오장의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장기의 허화실에 따른 상태에 따라서 꿈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꿈을 꾸는 이유 중에 우리 내부의 장기의 이상으로 꿈을 꿀 수가 있죠. 앞에 나온 것처럼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좀 답답하거나 갑갑한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의 이상에 의해서 꿈을 꾼다. 그러니까 한의사분들이 이제 혹 꿈을 많이 꾸는 것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그것을 알려주느냐고 이러한 좀 잡스러운 꿈이라든지 그런 꿈을 많이 꾸기도 합니다. 뭐 간단한 실례로 어떤 사람이 이 옆구리를 갖다가 어떤 괴한에게 이렇게 새끼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갖다가 누군가에게 싸우다가 얻어맞았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병원에서 늑막염 시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꿈을 왜 꾸느냐? 우리의 정신세계가 자기 몸의 이상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이유 중에 신체 내부의 이상을 꿈을 통해서 알려준다. 이런 것도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러한 꿈의 세계를 분석해서 치료에 응용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예의적 꿈의 세계라기보다 신체의 이상을 꿈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왜 꾸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어날 일에 대한 예지뿐만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이상 또는 외부적인 감각을 갖다 꿈으로 꾸기도 해요. 실예로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데 막 괴물이 이렇게 시뻘건 불덩이처럼 그러한 괴물이 쫓아오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서 보니까 그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보일러 표시등이 이 사람의 눈에 이렇게 정면으로 비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실눈을 뜨고 자는 좀 버릇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눈 뜨고 자니까 이러고 자니까 실눈을 뜨고 자니까 요 눈에 보일러 등이 이렇게 딱 비춰드니까 우리의 정신세계가 괴물이 쫓아오는 거로 꿈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꿈을 꾸기도 하고 이렇게 내부의 자극에 의해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인들이 꿈이 정신에 감응돼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이 맑은 경우에 조상이 나타나서 계시적 꿈을 꾼다 그랬는데 꿈이 정신에 감응한다는 거는 이제 어떠한 마음먹은 바가 이렇게 꿈으로 연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여기 박한고라는 우리 선인이 자기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이규보에게 묘지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규보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 아들의 꿈에서는 이제 임춘의 묘진명을 써달라는 꿈을 꾸게 되죠. 이제 이미 묘지명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는데 다음 날 보니까 박항고라는 사람한테 죽은 아들에 대한 애도시를 부탁받는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꿈을 꾸게 됐는가라고 이규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버지의 박항고 아버지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꿈으로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그러한 정신세계에 감흥이 돼서 꿈을 꾸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또 간단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흔히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예지하는 꿈을 꿀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자 간에 천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한 어떤 위급사항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아들에게 또 이렇게 어떠한 전달되는 게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하겠죠. 자, 정신에 감흥돼서도 꿈을 꾼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지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네요. 허균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균은 몽해라는 글에서 사람의 상념이나 영이 맑으면 잡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장차 다가오에 대한 예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이 맑은 사람, 잡된 생각이 없는 사람은 꿈을 통해서 이렇게 예지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꿈은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념이나 영이 맑으면, 그래서 흔히들 왜 산속에 가서 기도하거나 돛 닦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꿈이 이러한 예지적인 꿈을 갖다가 더 많이 꿀 수도 있죠. 또 이것도 역시 계속 얘기한 건데 어리석은 자는 꿈이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자는 꿈이 적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 미약한 사람에게 아무래도 꿈을 좀 덜 꾸겠죠. 그러니까 정신 능력의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 꿈을 잘 꾼다. 꿈을 왜 꾸느냐? 우리 인간의 주체인 정신 능력이 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적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 좀 뒤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꾸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심리 표출의 꿈, 또 일깨움의 꿈, 예지적 꿈, 사유활동의 꿈 등 꿈을 꾸는 데서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왜 꾸느냐? 자, 꿈을 왜 꾸느냐? 꿈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우리 인간의 정신능력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꿈을 왜 꾸느냐? 우리 인간의 정신능력의 활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낮에 생각한 것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낮에 주사야몽, 낮에 생각한 것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떠한 간절한 생각이나 마음에 정신이 감흥되어서 꿈으로 꾼다. 또는 우리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꿈을 꾼다. 또 내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신체 이상이 있을 적에 꿈을 꾼다. 꿈을 통해서
어떠한 창의적인 발견이나 발명을 할 때도 꿈을 꾼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의 불안감이나 소망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불안할지게 또는 바람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지한다. 이러한 예지적 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꿈 해몽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몽할 것이냐 하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을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에 의해 있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꿈 해몽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